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찰이 더 진행되지 못한 것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감찰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백 전 비서관은 그렇다면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강제로 감찰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백원우 전 비서관의 첫 해명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무마시킨 것이냐,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된 감찰이었을 뿐 세간에 너무 잘못 알려진 것이냐, 논란이 좀 큽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KBS 인터뷰 통해서 조금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내용을 밝힌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 세 명이 이른바 3인 회동, 3인 회의를 통해서 감찰 무마를 결정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그 회의를 할 때는 이 감찰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감찰 중단이나 무마를 논의하기에 불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초기에는 이 유재수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 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와대로서는 이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계속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냐,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인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백원우 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이 업무는 반부패 비서관실,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 소관이죠. 전부 유재수 국장의 청탁, 그러니까 감찰 중단 요청을 받고선 무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 내용과는 지금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는 완전히 배치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 핵심 인사인 세 명이 뭔가 어떤 청탁이나 이런 걸 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백원우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다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조국 수석이 시켜서 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아니네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어제 입장 발표한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고요. 우선은 지금 밝혀진 내용은 일단 3인이 회동을 할 때, 3인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 결과가 나온 뒤였다. 그런데 그 감찰 결과 과정에 어떤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의 KBS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재수 감찰 문제는 비서관 회의, 그러니까 백원우, 박형철 그리고 본인, 조국 수석, 요 3인 비서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따로 특히 어떤 이상한 절차나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얘기도 사실은 그와 일치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3인 회동이 뭔가 좀 이상한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이미 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유호정 기자, 그러면 검찰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 백 전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은 뭔가 다른 그러니까 정황 내지는 다른 증거 내지는 백 전 비서관의 이 인터뷰 내용에서 어떤 허점 그런 걸 좀 보고 있나요? 네, 일단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제 본연의 일이니까요. 이 관련해서 당연히 인터뷰도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제 중점은 일단 3인 회동 이후 감찰 결과 처리 과정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 회동 뒤에 이제 백 전 비서관이 유 씨의 감찰 사실을 소속 부처인 금융위에 알렸고 금융위는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특히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게 결국 유 씨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퇴직이 안 받아들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가 왜 유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지 이런 게 이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3인 회동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이건 차치하더라도 그
결과적인 문제에서 이제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언론들의 이른바 단독이라고 하는 그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은 유재수 국장이 뭐 김경수, 윤건영, 또 청경득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 감찰을 좀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분들이 조국 전 수석에게 얘기했고 조국 전 수석이 박형철 비서관과 백운호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다. 네. 그래서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백 전 비서관의 얘기는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뭐 본인이 일단 본인 방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예. 이것 자체가 뭐 100%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책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유재수 지금 시장에 대한 감찰을 한 결과가 사실상 지금 이번에 구속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때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 하나의 문제는 지금 좀 전에 백원호 비서관이 이거는 그냥 감찰을 본인이 거부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최근에 그 감찰을 본인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조사된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금융위에다 넘겨야죠. 넘겨서 자, 이런 사람이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금융위의 자체 조사를 거치고 이게 만약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죠. 예. 자, 그러면 그 검찰에 고발에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장치 본인인 백원호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사표 받는 선에 끝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별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를 본인은 어떤 내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럼 금융위에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왜 사표를 받고 그냥 내보내 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예. 금융위가 왜 그럼 징계위원회도 안 했습니까? 그런 사표를 쓰고 구속까지 된 사람인데 금융위가 아무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 조국 속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외교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와대 감찰을 받아서 본질과 사안 없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 자체 조사 결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재수 지금 이 부시장은 왜 그러면 금융위에서 징계를 하지도 않았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그냥 사표로서 끝내버렸죠. 예.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예. 다 생략된 거는 뭔가 봐주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능력으로는 아주 세세한 그런 비위를 알 수 없었다. 근거가 약했다. 그래서 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런 주장 그렇지 않다. 다 알고 있었지만 가볍게 왜냐하면 자신들의 측근으로 분류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표를 쓰고 나가서 다른 자리, 경제부시장 자리로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한 거 아니냐. 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지금 이제 경제부시장, 금융위 전 정책국장 기소가 오늘 정도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아까 기사에 떴던데요. 그렇습니다. 유 전 부시장 당초 이제 구속 만료일이 6일이었고요. 검찰이 이제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해서 15일까지 이제 내일 모레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 전 부시장 혐의가 입증이 돼서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검찰의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동부지검 관계자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오늘 기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정도엔 기소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 이제 결국은 검찰의 칼이 가겠죠. 유 전 부시장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차례는 그러면 누구냐?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유 전 부시장 이제 기소가 되기 전에 예. 조국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소환과 관계없이 일단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조만간 이 동부지검에서도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찾았더라고요. 예. 이제 정경심 부인 면회를 간 거죠. 예. 네, 취재진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뭐 지시했냐 이런 관련들 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구치소로 이제 향한 상황이었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정 교수와는 구치소 면회를 하면서 이런 재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다. 오늘 오전에 조국 전 장관이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 공판 준비 기일에 재판부가 이 검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 전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뭐 저희가 어제 다뤘습니다만.
뭐 그런 비판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 법원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이 공소장 변경이 불어된 부분은 법리적 판단이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직접 냈는데요. 예. 결국에 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어떤 입시 비리를 한 거다. 이런 큰 그림은 맞는데 안에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법들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일각에서는 뭐 재판장이 무죄를 내리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들에서 이제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거나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오늘 냈습니다. 예,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을 뭐 많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예. 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뭐 전직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지금 이제 송병기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 얘기로 좀 가야 되는데 당시 이 2017년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 전략 문건이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송병기 전 예. 부시장의 어떤 집무실이나 이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건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이 같은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단독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경선 없이 단독 후보 공천이 이루어졌고 또 이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2017년 10월 당시에 뭐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다. 또 청와대와 이 선거 공약 등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1월에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서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뭔가 당과 당정청이 뭐 같이 뭐 동원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청와대의 명령을 받고 울산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정이었다라고 밝혔고 이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청와대에서 원래 이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자체가 지역 여러 가지 그 공약들과 예. 관련해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취지차 방문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여당 후보라고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정말 뭔가 당과 청와대가 이 후보를 좀 도와주려고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인지 뭐라고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은 법조계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그리고 그 협의 당사자가 정부와 청와대라면 이거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조계 입장인데 예.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제 민주당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라는 게 원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예. 권력 남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라면서 이제 의무 부여를 좀 하진 않았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 후보가 조금 정부와 청와대의 도움을 받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위반인가? 뭐 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당의 프리미엄이다. 억울하면 여당하면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굉장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셨다가 결국 탄핵 소추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격한 것인데 지금 이번에 내용을 보면요. 이제 선거 이제 캠프에서 이런 계획을 짰었죠. 예. 저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2017년 10월 26일 날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암각화를 방문한 그 행사예요. 그 행사가 보면 실제 맑은물 암각화 울산시민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철호 당시의 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단체 초청으로 간 겁니다. 가서 사실은 이제 환경부 장관이 그걸 돌아보고 사진에도 나오고 언론, 지역 언론에 다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이틀 뒤에 어떤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이낙연 총리가 직접 울산에 와서 당시에 이제 그 김기현 시장하고 뭔가 대책을 협의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당시에 이제 해외 일정 문제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이틀 전에 사실은 여당 후보가 장관을 대동하고 가서 근데 문제는 장관이 여기 온다는 소식을 울산시청에다 안 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산시청에서는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럼 누가 물론 이 시민단체가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보면 이 선거가 어떤 면에서 좀 앞에 납두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장관이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요구로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충분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요. 사실 선거법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이 선거 캠프가 쓰였던 건물이 확인이 됐는데 글쎄요, 뭐 거기에 비밀방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당시 캠프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보도인데요. 예. 이 지방선거 사무실 안에 송병기 부시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이 후보와 몇몇 측근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밀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뭐 각종 첩보나 공약을 정리해서 실무팀으로 내려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 재개발로 이 건물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오피스텔이 뭐 지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제 선거 사무실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압수수색 당시에 나왔던 이제 확보를 했던 이런 증거들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선거 캠프를 차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이렇게 조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뭘 밀실, 비밀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실은 여러 관련된 제보 의혹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제보 내용 가운데 사실은 저희가 다 소개 안 드린 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일부러 좀 소개 안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이 건설업자가 연루된 30억짜리 용역 사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시 논란이 되는 모양이죠. 일단 그 2013년 3월에 이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모 씨가 자신이 추진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이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이른바 이제 30억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 씨의 얘기에 따르면 2016년 6월경에 울산지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 30억 용역 계약서의 문제로 5번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예. 이제 2016년이면 울산경찰이 이 건을 수사하기 이제 1년 앞선 거죠. 예. 김 씨는 또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는 김 전 시장 동생으로부터 울산시장 당선이 당시에 유력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도움을 받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검찰 조사 당시에 이 계약서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담당 검사가 이제 서울로 떠나가면서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가운데는 비서실장 비위도 있지만 이 동생과 관련된 비위도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청와대를 통해서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와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미 그에 앞서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흐지부지 돼버렸다. 예, 근거가 없어서 그냥 내사에서 그친 건지 아니면 누가 덮기를 한 것인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 또 새로운 의혹이 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간단한 일은 아닐 텐데 검찰이 조금 더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아무런 발표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된 이유가 좀 석연치 않긴 해요. 일단 이 김 씨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담당 검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바뀌면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이와 관련해서 뭐 검찰 쪽에서도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내부 절차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시장을 보고 계약을 했던 것이다라고 밝혀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고기 사건도 그렇고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문제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검찰 내부에서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